네, 안녕하세요. 구성만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확률과 통계 시즌 3 교재 중에서요. 중요한 문제 한 3문제 정도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실수가 좀 많은 문제들 하고 방법적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싶은 문제들을 위주로 한 골라봤는데요. 자, 그러면 페이지 10페이지에 대표 예제 2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10페이지에 2번 문제인데요. 그 문자 A, B, C, D, E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여 만든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A, B, C, D, E 라는 5개 문자가 있는데 4개를 택해서 만든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중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무슨 조건이냐면 A는 1개 이하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 같은 문자를 3개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자, 보통 학생들이요. 경우의 수 확률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하게 조건들을 읽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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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같이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했을 때 우선은 가조건에서 A가 1개 이하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A가 한 번 사용될 때와 A가 사용되지 않을 때 2개 케이스로 나누고요. 그 다음 같은 문자가 3번 이상 연속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전체 경우의 수에서 3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빼버리는 게 훨씬 나은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6건의 그 풀이 방법으로 여집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1개 사용될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총 4개의 문자열에다가 A, B, C, D를 배열을 하는데 A가 한 번은 꼭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4개의 문자열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A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자리에 B, C, D, E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선 A, 1개의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숫자가 4가지가 되겠죠. 4C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4가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중복이 허용되고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B, C, D, E, B, C, D, E, B, C, D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 들어가는 문자의 개수가 4가지.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중에 같은 문자가 3번 이상 사용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되는 예를 한번 적어 본다면 B, B, B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 또 어떤 경우도 안 되냐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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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같은 경우도 되지 않죠? 자, 다시 조건을 잘 보시면 같은 문자가 연속해서 3번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B, B, B 이거나 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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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뺄 건데 우선 여기에 어떤 문자가 들어갈지를 정해야 돼요. 그럼 B, C, D, E 중에 하나니까 4C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거기에 자 A, B, B, B 아니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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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니까 케이스가 2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전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4의 4제곱이니까 2의 8승이에요. 그러면 256이 되겠죠? 거기에서 8을 빼주시면 첫 번째 A가 1개일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주면 248이다 라고 첫 번째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가 한 번도 쓰여져 있지 않을 때요. A가 0개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4개의 문자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종류는 B, C, D, E로 여전히 4가지가 돼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B, C, D부터 B, C, D까지니까 4의 4제곱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경우를 뺄 건데 자,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하나의 문자가 4번 연속 사용될 때가 있죠. 자, 하나의 문자가 4번 연속 사용될 때 그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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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부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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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까지니까 4가지 경우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우선 빼고요. 그 다음 3개의 문자가 같은 문자가 되고 연속으로 같은 문자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이거나 또는 C, B, B, B처럼 끝에 세 개가 같은 문자가 되는 경우가 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B, C, D, E 네 개의 문자 중에서 B, C, D, E 네 개의 문자 중에서 어느 문자를 세 번 쓸 것인지를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까요? 네 개의 문자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앞에 거를 세 번 쓰고 뒤에 거를 한 번 썼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4P2라고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당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문자가 두 개 들어가면서 한 문자가 세 번 연속해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계산을 할게요. 그럼 2의 8승이니까 256이고요. 4, 3, 12 곱하기 2니까 24 빼기 28이에요. 자, 계산을 해주면 228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248이 나왔고요. 뒤에서 228이 나왔으니까 6하고 7인가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정답은 476으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우선 이 문제에서는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반드시 꼼꼼하게 문제 조건을 읽어주시고 최대한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사건, 여집합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게 훨씬 더 깔끔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14페이지의 대표 예제 6번입니다. 자, 14페이지의 대표 예제 6번인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많은 문제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데 X 정의역이 1, 2, 3, 4, 5, 6이에요. 그 다음 공역은 11, 12, 13, 14, 15, 16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 자, 조건이 나와 있어요. 가 조건에서는 A가 B보다 작을 때, 즉 B가 클 때 FA가 FB보다 더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가 조건에서는요. A가 B보다 작을 때 함수 값 역시 FB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 이거를 단조 증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 비교가 되어 있을 때 치역을 뽑는 게 조합이죠. 근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 조합을 쓸 거예요. 근데 밑에 조건이 있어요.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보통 우리가 중복 조합을 맨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풀이 잘 보셔야 돼요. 이 풀이가 틀린 풀이에요. 자, 보시면 처음에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 3개를 고른다고 할게요. 그럼 이 중에 자, 총 6개 중에 3개를 골랐다라고 할게요.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3개를 골랐는데 여기 11, 12, 13을 얘를 골랐다고 했을 때 1부터 6까지 중에서 11로 가는 화살의 개수, 즉 대응되는 화살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여기를 Y개라고 하고 13을 Z개라고 한다면 X와 Y와 Z의 총합이 3이 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봐봐, 만약에 이 중에 Z가 0이 돼버리면 죄송합니다. 6이죠. 총 화살의 개수는 6개죠. 만약에 여기서 Z가 0이 돼버리면 결국은 모든 화살이 11과 12로 가게 됐다라고 이해하셔도 되죠? 그 다음 Y와 Z가 모두 0이 돼버리면 모든 화살이 11로 가게 되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를 만족하겠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케이스 분류할 때는 교집합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X가 0인 경우라고 할게요. Y와 Z가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노란색 11, 12, 13 중에서
12와 13이 치역이 되는 경우이다 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치역이 될 수 있는 6시3 결과 중에 12, 13, 14를 뽑았다고 할게요. 근데 이 중에 12와 13만으로 치역이 돼 있다면 1부터 6까지가 12, 13으로 가는 경우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중복이 되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중복이 되니까 결국은 함수의 개수를 더 많이 세주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빼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배반 사건으로 교집합이 없도록 처음부터 사건을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요,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림에서 처음에는 똑같아요.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를 6개 중에 3개를 노란색처럼 고릅니다. 그 다음 11로 가는 거, 12로 가는 거, 13으로 가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X랑 Y와 Z의 합이 모두 6이 되긴 하는데 이때 X, Y, Z는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화살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딱 3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야, 이거는 중복조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럼 3H 미리 3개를 뽑아내면 되니까 3H3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자, 이것도 똑같아요. 6개 중에 2개를 먼저 고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1과 12를 골랐다면 가질 수 있는 화살이 X개, Y개인데 이거 2개 합쳐서 6이에요. 그럼 여전히 적어도 하나의 화살을 받으니까 1 이상이다. 자연수이다. 똑같아요. 2H 4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예요. 자, 한 개일 때는 6개, 공역 원소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사실 끝나죠. 왜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모든 1부터 6까지가 11로 다 가버리는 그 경우, 이런 걸 말하잖아요. 따라서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만 고르면 이 문제는 함수의 개수가 하나씩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요 놈과 이 놈과 이 놈을 더하면 우리가 찾는 총 함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진짜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숙제를 했을 때 아마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일반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센스 있게 풀기 위해서 바로 중복조합을 쓰다가 틀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시험에 나왔을 때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고 확신이 드는 풀이를 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잠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7페이지에 5번 문제예요. 자, 17페이지에 5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처음 보셨을 때 아마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3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화면이 있대요. 처음 화면에는 동그라미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 있고, 처음 화면에 동그라미가 우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음 조건에 따라 그림이 나타난다. 자, 동그라미 다음에는 동그라미 또는 세모, 세모 다음에는 세모 또는 네모, 네모 다음에는 네모 또는 동그라미가 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버튼을 7번 누르는 동안 나타나는 그림 중에 동그라미가 A개, 그 다음 세모가 B개, 그 다음 네모가 C개 나타난다고 하자. 자, 예를 들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를 제발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예를 줬을까? 이걸 예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라 라는 말이거든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모 2개가 있고, 네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자, 총 8개의 그림이 있어요. 자, 왜 8개의 그림이에요? 처음 화면에는 동그라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버튼을 7번 누른다고 했으니까 뒤에 그림이 7개가 더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A는 3이다. B는 4이고 C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총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모가 4개가 있고 네모가 하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돼.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순서상 A, B, C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가 나오거든요. 즉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2가지 경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오는 서로 다른 패턴의 개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뭘 찾는 거죠? 도형의 개수예요. 결국은 이 패턴하고 잘 봐. 이 패턴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세모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모 하나. 자, 이렇게 된 그림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3개, 세모 4개, 네모 하나니까 이 그림이든 똑같은 순서상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죠? 나오는 도형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그라미의 개수와 세모의 개수와 네모의 개수의 총합이 8개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자, 8개. 그 다음 이 동그라미는 맨 앞에 그림이 동그라미니까 반드시 1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이상이다라고 두시면 돼. 자, 그리고 잘 봐요. 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죠?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즉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순서상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나오도록 적당히 그림을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럼 봐봐.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동그라미 다음에는 세모가 와도, 아니, 동그라미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와도 되고, 동그라미 다음에는 세모가 와도 돼요. 그 다음, 세모 다음에는 세모가 와도 되는데, 세모 다음에는 네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봐. 여기서 C 어떨까요? C. 네모는 아예 안 나와도 돼요. 즉, 0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세모의 개수인데 이 세모의 개수 역시 아예 안 나와도 돼요. 그럼 잘 봐. 세모가 만약에 안 나오면 B가 0이면 자, 케이스 나눌게 이제. B가 만약에 0이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보세요. 세모가 아예 없어요. 세모가 없이는 네모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B가 0이면 자연스럽게 C가 0이 돼요. 그럼 B, C가 모두 0이 돼버리면 A는 당연히 8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순서상 8, 0,0이라는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냐? 그럼 두 번째. 자, B가 0일 때를 했으니까 B가 0이 아닐 때를 할게요. 그럼 다시 식을 적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인데 A는 1 이상이 되고요. B도 0이 아니니까 1 이상이에요. 근데 C는 0개. 즉 세모 다음에 네모가 아예 안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뭘 구한다? 순서쌍만 구하면 되니까 그림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걸 중복조합으로 해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죠. 그럼 뭐예요? 3H. 자, 8개 중에 미리 2개를 뽑아놓으면 되니까 6개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8C6이니까 8C2가 되죠? 그럼 28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앞에서 1개와 뒤에서 28개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29개로 정답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긴 해. 처음에 봤을 때. 도대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버튼 누를 때마다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즉 가능성이 2가지씩 경로가 있어요. 그럼 7번 누르니까 2의 7승계가 생겨. 이걸 수용들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도형의 개수로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에 관한, 즉 개수의 합이 8개이다 이용해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특히 1번 중요합니다. B가 0일 때, 즉 세모가 아예 안 나오면 네모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확통 문제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문제 진짜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를 방지하고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케이스 분류하실 때는 교집합이 없도록 분류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때 쓰는 게 여사건이죠. 여사건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